손작가의 이야기가 다가오네. 살며시 들어보아요. 손작가의 이야기가 다가오네. 살며시 들어보아요. 살며시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42화 섬마을의 크리스마스 2050-105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롭 라이너 감독이 12월 14일 비극적으로 타계했습니다. 영화에 나온 뉴욕 연말 풍경과 요즘 혼밥거리가 겹치며 호퍼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읽겠습니다. 행신역 건너편 골목에 섬마을 한식 뷔페 이하 섬마을이 있다. 거기에 환갑된 강순숙 여사자는 고향이 전라남도 비금도라서 식당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걸 아는 손님 중에 캘리그라피 한다는 사람이 유명한 시 한 수를 써서 식당에 기증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그 옆에는 얄궂은 손님이 화답이라고 창작해준 시도 걸려있다. 뛰도라는 섬이 있다. 밥통녀. 젖은 낙엽만 사는 이래도라는 섬이 있다. 때도 난 안 나가. 이래도 구박하는, 저래도 사람들이 무서워. 이래저래 헤매는 밤. 그래도 한 세상이라니 미치고 팔짝 뛰도다. 12시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오고 1시부터는 인근 상인들이 오고 2시부터는 택배 기사들이 찾아온다. 이후 다 빠지고 나면 등장하는 식객이 있는데 나이는 70이라지만 고생을 많이 하였던지 80으로 봐도 될 여사, 밥통녀이다. 밥통녀는 그녀가 젊었을 때 얻은 별명이다. 고녀 때부터 시인이 되려 애쓰다가 어느 날 너무 몰입하여 그만 머리가 돌아버렸단다. 집 나와 떠돌다가 포크송하는 가수들이랑 어울렸다. 거기서 대충 쓴 가사가 의미심장해서 밥 딜런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며 밥통녀란 별명을 얻었다. 작사계의 밥 딜런이 되라는 깔끔한 응원이 담겨있다. 주인장, 고등어 나봇대 안 됐나? 요즘 아예 안 나와. 금이 얼만데. 그럼 콩나물이라도 좀 많이 해놔. 1,000원이면 한 바가지 주는 거. 그럼 여사님이 사와. 해줄게. 지금은 돈 없어. 그냥 나중에 비금도에다가 더럽게 큰 뷔페나 하나 차려줄게. 맨하탄 섬 여관사장 트럼프, 비금도 섬 식당 사장 강순숙. 둘 다 금태 조악인 독인객인 개나소나 독인객인. 밥통녀는 이렇게 랩을 지르다가 문득 시상이 떠오르면 또 뭔가 내갈겨서 강 사장에게 버리고 가는데 강 사장은 재수없다면서도 그걸 나중에 꼭 다 읽어본다. 그렇게 읽은 시 중 하나가 앞서 말한 뛰도라는 섬이 있다. 이다. 밥통녀 이후 이제 진짜로 마지막 오는 손님이 있다. 35살 총각 황장군이다. 성이 황씨인 그는 섬마을 길 건너에서 장군 축산이라는 정육점을 하고 있어 황장군이라 불린다. 미대 조속과를 나와 학원 강사를 하고 공사판 일도 하다가 마장동에서 가게하는 선배 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기술을 배워 정육점을 내게 되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이 정육점으로 꽤 진출한 걸 아시나? 청년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눈을 돌려 전통 업종에 뛰어드는 것이다. 황 장군은 고기 바르는 것이 조소와 다를 것 없어 매일매일 즐겁게 일을 했다. 황 장군이 후식으로 뜨거운 숭늉을 비우며 말했다. 오늘은 노란 술을 놓으셨네요? 내가 할 일 없으니 이런 거나 하고 있다, 황 장군. 밥통녀는 지금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다. 항상 깔끔한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청바지에는 가끔 꽃수가 놓여 있었다. 고시원에 산다고 위축될 게 아니라 그럴수록 화려하게 해야 한단다. 근데 황 장군, 바지 없나? 마누라 없다고 맨날 같은 바지에 그러고 다녀? 어머니는? 꽤 됐어요, 돌아가신 지. 아이고, 괜한 말을 했나 보구나. 입방정하고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음식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입으면 못 써. 난 그런 거 보면 봉창 터져서. 봉창이 아니라 복장이겠죠? 그냥 알아들어. 이빨 아파 그래. 병원 가보세요. 치과도 민생 쿠폰 되지 않아요? 11월에 마감했잖아 그거. 얼마 된다고. 어이 강 사장,
식권 30장. 노랭이 여사가 웬일이야? 1월 1일부터 올린다며. 확 쟁여놔야지. 섬마을 밥값은 카드 쓰면 8,000원, 현찰로 식권 사면 7,000원이다. 일반 식당에 비해 거의 3, 4,000원 더 싸고 그리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밥통녀가 분홍색 식권 다발을 가방에 챙겨넣고는 잔인한 노래를 부르며 퇴장한다. 아기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엄마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저런. 이렇게 못되게 굴긴 해도 밥통녀는 혼자 사는 노파로서 항상 섬마을에 감사하고 있다. 고시원의 해먹기는 추접스럽고 식당 가려니 느린 늙은이의 혼밥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교통약자가 있다면 이제 식당 약자라는 말도 사전에 실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혼밥 손님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식 뷔페라는 걸. 그들은 우선 조용해서 좌석 회전이 빠르다. 2명 이상은 밥 먹고 수다를 떨고 3인 이상은 서로 식욕으로 경쟁하고 그 이상 인원 오면 서로 눈치 볼 것 없이 폭식을 한다. 혼밥 손님은 접시 하나, 국그릇 하나, 수저 한 벌만 쓰지만 2명 이상 오면 꼭 공용 반찬이랍시고 한두 접시 수북히 추가로 세팅해놓고 처먹는 것이다. 그러곤 남긴다. 행신동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섬마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자 황장군도 정육점에 산타 인형을 걸어놓았고 네온 사인도 조금 일찍 점등해 놓았다. 그런데 이런 연말 분위기를 너무도 좋아할 것 같은 밥통녀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다. 강 사장이 고시원 사장에게 알아본 바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돌볼 가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요양원 입소가 되기도 한다는데 밥통녀가 그걸 알아보다가 그만 다 거절당했단다. 이에 밥통녀가 지가 직접 요양원 차려 살겠다며 분연히 방 빼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시원 출신이 요양원 차린다는 것을 누가 믿으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밤이 되어 황장군이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다가 밥통녀를 보게 되었다. 모퉁이에 1,500원짜리 무인 커피숍에서 그 어떤 손님도 없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있었다. 전기세를 아끼려나 형광등으로 바꿔 낀 커피숍은 암스트롱이 내린 달 표면처럼 적막하고 차갑고 고독했다. 밥통녀가 빵을 꺼내 커피에 적셔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절의 고도에 앉아있는 늙은 뉴요커의 모습 그대로였으며 그리하여 에드워드 호퍼의 현현이었다. 뉴욕 밤카페 풍경으로 도시의 고독과 소외를 갈파했다는 호퍼 아니던가. 밥통녀의 혼밥과 호퍼의 관성이 묘하게 동조하며 스파크가 일었다. 황장군은 전율하며 크로스백에서 후다닥 메모지를 꺼내들고 빠르게 그려나갔다. 그러길 몇 분. 그러다 잠시 고개 숙여 덧칠하는 사이 그녀가 나와 그림을 확 뺏었다. 날 그린 거야? 죄송합니다. 찢어버리겠습니다. 그쵸, 왜 사람을 찢어? 그림을 한참 내려다보던 밥통녀는 슬그머니 황장군을 안았다. 내가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는지 몰라. 내 아들이랑 얼마나 닮았는지 모른다니까. 얼굴도 그렇지만 걷는 게 너무 소름 끼쳐. 얼마든지 내 얼굴을 그려. 나도 뭐든 하고 있을 테니까. 다 그리면 가져가지 말고 그냥 날 줘. 세상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말고. 그녀는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정육점 앞에 밥통녀가 택배처럼 갖다 놓은 박스 안에는 쪽지와 식권 30장 그리고 청바지가 들어있었다. 그림값을 안 줬네. 청바지는 꼭 다려 입어. 그래야 태나고 오래 입는다고. 가짜 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다음 날인 신정인데도 섬마을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치우지 않았다. 강 사장은 인사도 없이 사라진 배신녀 때문에 부쩍 말수가 줄었고 아직 밤도 안 됐는데 켜놓은 황장군 내의 네온 사인이 대낮에 금은덜처럼 실속 없어서 짜증났다. 섬마을에 걸려있는 배신녀의 시도 꼴보기 싫어서 아예 치워버렸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든 황장군이 정육점에서 말끔한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진작 사입지. 강 사장이 문을 열고 청바지 새로 샀냐고 소리치자 황장군이 다가와 결국 2부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실로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던 분으로부터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올해 성탄절은 정말 좋았다면서.